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모두가 들으면 경악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이름은 몰라도 한 번쯤은 제 그림을 접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졸이란 이유로 예비 시어머니는 물론 신우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 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대놓고 영어로 저를 험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도 모른 채요. 사실 전 외국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연스레 영어를 공부하며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그런 예비 시모와 신우를 혼내며 복수를 해주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나름 잘 그려서 그림에 소질 있다는 소리를 제법 들었었습니다. 그중 게임과 만화를 좋아했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그리거나 만화를 자주 그렸었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해 주기도 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이랑 그림 판매할 수 있는 행사에도 나가 직접 그려 만든 만화책이나 메모지, 키링 같은 걸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몇 달에 한 번씩 행사에 나가면 어른들이 버는 한 달 월급 이상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 빨리 자리 잡고 싶은 마음에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 게임 회사에 들어가 캐릭터 원화를 그리는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학력보다는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했기에 굳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일찍 일을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 경험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니며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제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몇 년 후에는 게임 업계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취미로 계속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일도 했기에 나중에는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정식으로 외주 일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전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여러 다양한 그림을 마음껏 그리며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전 한국에서 제법 알아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이 유명해지니 외국에서도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외국에서 일이 들어와 시작했을 때는 제 그림이 외국으로 진출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도 점점 일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제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며 특히 제 그림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문적으로 미국 업체와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외주 문의가 들어오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와 처음 일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주 업체에서 통역을 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배우다 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익히며 나중에는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아 일을 하게 된 외주업체의 담당 부서 대리였는데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자친구 회사는 의료 관련 회사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회사 홍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고 있었고
그러다 저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다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의 작가님을 담당하게 된 대리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작가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팀장님이랑 팀원들도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대리 단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작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 대리님 반갑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일을 시작하며 남자친구 회사를 찾아가 처음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풋풋한 인상에 다정다감한 성격이었거든요. 남자친구 회사에서 신경 쓰는 나름 큰 프로젝트다 보니 자연스레 실무 담당자인 남자친구와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저희는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회사 프로젝트 일이 끝나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 가까워진 관계라 그날은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 제가 보고 싶어 하던 그림 전시를 함께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길, 남자친구가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가님, 제가 사실 작가님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말인데 작가님도 저 싫지 않다면 우리 사귀면 안 돼요? 작가님은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작가님에 비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작가님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작가님, 저 이성으로 어때요? 저도 사실 상혁 씨 좋아해요. 상혁 씨가 고백 안 하면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남자친구의 고백에 저는 싫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일하면서 정이 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같이 일하며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발전적인 사람이라 제 일도 존중하며 좋아해주는 면이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멋있게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주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계속해 만날수록 진국이라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귄 지 1년쯤 되었을까?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며 부모님들 상견례 전 저 먼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남자친구를 보며 시댁 식구들 또한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처음부터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의 신우가 저를 반갑게 마주해주긴 했지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상혁이가 아무리 내가 궁금하다고 해도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을 잘 안 하는 녀석이라 세아가 네 이야기를 해줘야지 말이지. 내가 궁금해서 혼났다. 그래, 그래서 세아가는 무슨 일을 하니?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고요. 뭐? 그림 그리는 일? 그림 그려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림 그리는 화가들 보면 전부 가난하게 살던데 정말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설마 대학까지 별로인 곳 나온 건 아니지? 제가 사실 그림 일을 일찍 시작해서 대학은 일부러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쪽에서는 준비만 돼 있으면 굳이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냐? 엄마, 고등학교만 나온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요즘 누가 창피하게 그런 걸 따진다고. 미주 씨 앞에서 나 창피하게 하지 말라고. 상혁이 말이 맞아. 고졸인 게 어떻다고 당신 그런 말을 해? 사람은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당신까지 그래요? 그냥 요즘 고졸 출신이 흔하지가 않아서 잠시 놀라서 그런 거예요. 어찌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겠네.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만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요즘 아가씨들 같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다고 저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예비 시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한 눈치였죠. 그러다 결국 밥을 먹은 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가 사라지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했던 시모와 시누의 태도가 180도 변한 것이었죠. 저는 제일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제 자랑인 것 같아 겸손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번다고 말했던 건데, 제가 고졸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에 가난하고 능력 없는 작가라 생각한 건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는 모두 저를 무시하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을 그리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 생각은 예비 시어머니나 시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니, 정말 믿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거 맞아요? 다른 뜻은 없고 내 주변에 고졸인 사람 처음 봐서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졸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우와, 요즘에는 고졸이어도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구나. 세상이 정말 좋아지긴 했네. 정말 신기하다. 얘는 민망하게 왜 또 그런 걸 묻니? 아까 본인 입으로 고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게다가 그림쟁이라니.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고졸이 제대로 먹고 살 수나 있겠어? 창피할 테니 그런 거 묻지도 말아라.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께 제가 하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남자친구와 결혼할 결심을 한 상태였고, 그래도 사람이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전 바로 그 생각을 접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의 행동에, 무례하다 못해 수준 낮은 무식한 행동에 그만 입을 다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혁이하고 일하다 만났다고 하는데, 고졸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뭐 우리 아들 회사에서 너한테 왜 주라고 준 거니? 보나마나 뻔하지. 우리 아들 회사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림 몇 개 그리는 일거리 줬을 테고, 돈이라고 받아봤자 1, 200 준 게 전부였겠지. 그런데 그 돈으로 다음 일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럴 수 있겠니? 나 어릴 때 동네에도 그림 그리는 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림이 안 팔리고 돈이 없어서 그림 팔릴 때까지 동네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얻어먹거나 그것도 안 되면 매일 굶고 살더라.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은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놓고 제 앞에서 영어로 저의 흉을 보면서요. 영어로 대화하니 고졸인 제가 못 알아들을 걸로 생각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신우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면서 시어머니가 따라가 같이 살았다고 하더니 그래서 두 사람 다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오빠 그러면 저런 거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 그것도 결혼할 사람으로? 가뜩이나 저 여자 고졸이라서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린데 어떡하라고. 나 그러면 창피해서 친구들 오빠 결혼식 때 초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고졸인 사람이랑 수준 차이 나서 말 섞기도 싫어. 내 말이 그 말이다. 어디서 저런 것을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와서는
네 오빠가 좋아서 먼저 쫓아다녔다고 하잖니. 아무리 우리 상혁이가 좋아서 쫓아다녔다고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주제를 알면 상혁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받아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더럽게 욕심은 많아서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나 넘보고 여우 같은 것. 엄마, 그러면 내가 오빠한테 저 언니 만나지 말라고 설득해볼까? 저런 고졸 출신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들한테 무시당한다고 말하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냥 내비둬라. 네 오빠가 어디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냐? 그냥 며느리 복 없는 이 엄마 인생을 탓할 수밖에. 그냥 우리가 저 부족한 거 받아주면서 살자꾸나. 엄마는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그렇다고 엄마, 저 언니한테 너무 물렁하게 나오면 안 돼? 제대로 시어머니로서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거야 당연한 거고. 무식한 고졸 출신에 안 팔리는 그림이나 그리는 능력 없는 며느리 받아주는데 시어머니 대접은 제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어로 말하니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 것 좀 봐라. 정말로 그런가 보네. 우리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화냈을 텐데. 엄마,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면 되겠다. 저는 그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대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원래 평소 제 생각은 영어야 서로 소통만 되면 발음이나 억양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영어하는 걸 따지고 저를 무시하는 두 사람의 발음이나 억양은 제가 미국 현지 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해서 그런지 들어주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콩글리시 그 자체였죠. 그래서 남을 흉볼 거거든 발음 공부나 더 하고 제 앞에서 잘난 척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하며 처음 제 험담을 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정신 차리게 제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까도 생각했지만 바로 간두기로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 그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가치를 못 느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전 그때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물론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지만 단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와 제가 돈을 못 번다는 생각에 자부하는 제 직업을 무시하며 앞에서 내놓고 험담을 하는 무식한 시어머니와 시누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볼 시간도 가질 겸 남자친구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저희 부모님 뵙는 것을 조금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제가 외주업체와 미팅이 있어 집에서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려 발목뼈에 금이 가며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핑곗거리가 생겨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미루게 되었던 것이에요.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한동안 움직이는 걸 조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비 시모와 신우의 예의 없는 이중적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죠. 어느 날 남자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기야, 엄마한테 자기 다쳤다고 하니까 밥 해먹이고 싶다고 집으로 부르라고 하셔. 뭐? 어머님이 정말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어? 결혼 전에 자기랑 많이 친해지고 싶다면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데? 자기 아프다니까 우리 결혼 전인데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우리 엄마 정말 멋진 시어머니 아니야? 상혁 씨, 그런데 내가 지금 발목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그렇고 정말 미안한데 어머니께는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자기야, 뭘 그런 걸 걱정해. 내 차로 자기 집까지 가서 내가 자기 부축해서 가면 되지. 지금 갈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남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준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이유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또 저를 무시하며 신우와 함께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고민을 하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남자친구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결정을 하고 말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지 남자친구가 회사 업무로 잠깐 처리할 게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앞에서 또다시 예비 시모와 신우는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것 좀 봐. 내가 아무리 영어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 흉을 이렇게 보일 때도. 누가 아니라니. 저런 맹추는 신경도 쓰지 마. 아마 평생 가도 우리가 하는 말 알아듣지도 못할 거다. 엄마, 그런데 노트에 뭐 적는 거야? 엄마가 평소 시인 되는 게 꿈이었던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 신춘 문예 도전 좀 해보려고 시 좀 쓰고 있었다. 와, 역시 우리 엄마 교양 있다니까. 고졸인 누구랑 다르게. 역시 우리 엄마 멋쟁이 최고. 엄마가 그렇게 멋진가? 당연하지. 그런데 엄마, 무식한 저 고졸은 이렇게 엄마처럼 시 쓰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 우리 딸은 당연한 걸 왜 물어? 아마 저것은 시를 쓰기는커녕 책 한 줄도 읽지 않을 거다. 책이라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교양이 되고 깊이가 있어야 읽게 되는 거니까. 딸, 그나저나 엄마가 시 쓴 거 낭독해 볼 테니까 어떤지 좀 봐줘. 오케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들어줄게. 그러면 시작한다. 아, 봄바람이 부네. 그래서 내 마음에도 봄바람이 부네. 내 사랑도 봄바람처럼 와줄까? 그렇다면 어서 와다오. 아, 내 사랑. 야속한 당신, 저를 두고 제발 가지 마요. 아, 얄미운 사랑. 내 눈에 콩깍지 당신. 와, 엄마! 진짜 천재 같아. 엄마 이러다 신춘문예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 공주님이 그냥 엄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가 쓴 시라서가 아니고 정말 너무 감동적인 시라고. 내가 울 뻔했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미리 당선 소감부터 준비해야 하나?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제가 상업예술이라고 해도 예술 계통에 있어서 그런지 소설가나 시인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글 보는 눈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쓴 시는 아주 형편이 없는 데다 시 쓴 것을 보니 더욱 문제인 것은 띄어쓰기는 그렇다 쳐도 한글 맞춤법도 여러 곳 틀려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시를 낭독할 때와 달리 글에서는 봄바람을 봄바랑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해서인지 시어머니가 맞춤법을 틀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헌신적인 좋은 사람이었기에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계속해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를 보며 제가 남자친구와 굳이 결혼해 그런 대접 받고 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물론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남자친구가 시댁 식구와 인연을 끊고 저와 결혼해 사는 방법도 없지는 않았지만 제 성격상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다고 해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굳이 저 때문에 남자친구와 가족들이 연을 끊게 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더 늦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헤어지자고 말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만나자는 것이었죠.
그날 제가 쉬는 날인지 어떻게 안 것인지 굳이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만나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제가 해와야 할 것이라면 혼수 목록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한 혼수 목록에 기함을 토했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간소하게 적어봤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랑 외제차 한 대랑 혼수 몇 개만 해오면 될 것 같아. 내가 더 욕심 부릴 수도 있던 건데 참고 그 정도만 적은 거야. 지금 저보고 이 비싼 혼수들을 다 해오라는 건가요? 게다가 아파트까지 혼수를 해오라고요? 너 친정아버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하지 않았어? 들어보니 초등학교 선생들 돈도 잘 번다는데 오랫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네 아버지니 그동안 모은 재산이 꽤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졸 출신에 못 배운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준 건데 이 정도 혼수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해주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 능력 정도면 솔직히 너보다 더 좋은 조건 여자 만나야 하는 게 맞는데 그나마 네 아빠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집이 그나마 잘 사는 것 같아. 내키진 않지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너희 둘 결혼 허락해준 거다. 그러면 어머니 저랑 상혁 씨 결혼 허락해준 게 저한테 이 비싼 혼수들 요구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고졸에 너 같은 걸 내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그리고 이건 내가 신경 써서 너한테 특별히 주는 선물이니까 잘 받고. 원래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니? 저희 아빠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고졸에 자기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이 원하는 혼수를 전부 해올 거라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선물이라며 내놓은 것은 아주 황당한 것이었죠. 요즘 유아들이나 배우는 ABCD 알파벳을 공부하는 유아학습지 책더미를 쇼핑백에서 꺼내 저에게 내밀었으니까요. 너 저번에 보니까 나랑 우리 딸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준비 좀 해왔다. 아무리 고졸이라도 뭐 영어 알파벳이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되지 않겠니? 설마 이런 거로 자존심 상해하는 건 아니지? 네가 고졸이라 잘 모르나 본데 배우는 데는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다. 알아야 할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게 더 창피한 거야. 그런데도 네 시어머니 말 듣기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든지 내가 너 같은 거 며느리 받아주기가 쉬워는 줄 알아?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가 결심한 이야기를 말하고 말았죠.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전 그렇게 원하시면 저 상혁 씨랑 헤어지도록 할게요. 뭐라고? 지금 네 주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겠다고? 네. 제가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가 굳이 이런 사치스러운 혼수를 하면서까지 왜 굽히고 들어가는 결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욱이 요즘 유아들이나 배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알파벳을 왜 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 저 시집갈 때 이런 비싼 혼수 해주려고 저 낳아서 키우신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면 돈 많이 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이제 보니 너희 집 돈 없는 거지였구나. 그래서 지금 혼수 못 해오겠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그런 거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못하겠으니 그런 거잖아.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어머니가 뭘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는데 제 능력이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 정도 혼수해오는 거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을 조건만 보고 무시하는데 누가 그런 무식하고 수준 낮은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에 시집을 가고 싶겠냐고요. 제가 오늘 상혁 씨 만나서
정식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겠습니다. 너, 너 지금 나보고 무식하고 수준이 낮다고 한 거냐? 이게 영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고졸 주제에 감히 어디서 무식하고 수준이 낮다는 거야? 수준 낮은 건 바로 너겠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허풍이야? 게다가 네 주제에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을 먼저 차겠다고 그래. 너 우리 상혁 씨랑 헤어지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제 말이 허풍인지 아닌지 나중 되면 전부 알게 되겠죠. 그리고 후회는 제가 아니고 어머니께서야 말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붙잡아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솔직히 제 능력에 시어머니가 말한 혼수를 해가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 돈을 모은 것도 있지만 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해서 번화가는 아니어도 이미 제 이름으로 된 5층짜리 작은 건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이야기하며 헤어지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시모와 신호가 저에게 했던 짓들을 전부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요. 미주 씨, 정말로 미안해. 나중에 내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해서 놀려주려고 엄마랑 여동생한테 일부러 말 안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나 상혁 씨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걸 시어머니랑 아가씨랑 아시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나 자체가 아니고 내 조건을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무시까지 당해놓고 자기 엄마랑 동생 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말 갑자기 꺼내서 정말 미안해.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많이 놀라며 실망한 듯 보였지만 예비 시모랑 신우가 그동안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저를 붙잡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정리하며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진다고 말하기 위해 며칠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용서를 빌려왔다고 착각하는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니? 설마 이제와 우리 상혁이랑 결혼 다시 허락해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겠지? 맞아. 언니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와요? 이제야 본인 주제를 좀 알았나 봐요. 언니 스펙이면 결혼할 남자 아무도 없는 거. 그러게 우리 엄마가 잘해줬을 때 알아서 기었어야지. 당신이랑 은영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함부로인 거야? 당신이 그때 커피숍에서 이것이 저한테 한 짓거리를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던지 아주 가관이었다고요. 어허이, 이 사람이 그래도... 아가,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라. 모두 앉아서 편히 이야기하자.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시댁 식구와 남자친구 그리고 저 모두 거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이제 내놓고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서로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엄마, 고졸이 우리 집 며느리를 어울리기나 해? 저거 잘못했다고 다시 오빠랑 결혼 허락해달라고 온 것 같은데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절대로 허락 못하니까.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저런 걸 우리 며느리로 받아주니? 이참에 아주 잘 됐다. 어차피 우리 상혁이 짝으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핑계를 헤어지게 만들면 될 것 같아. 저것이 아무리 매달려도 내가 헤어지게 할 거라고. 돈이라도 있는 집인 줄 알고 허락해 주려고 했더니 내가 말하는 혼수 마련해올 수 없다는 것 보면 집도 가난한 것 같고 저 능력도 없는 그림쟁이 거지를 빨리 떼어놔야지. 지금도 봐라. 영어로 말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쿵붕어 마냥 입만 뻐끔뻐끔거리면서 쳐다보는 거. 그런데 불쌍하긴 하다. 오빠랑 결혼 못하면 지금처럼 평생 혼자 가난하게 살아야 할 텐데. 지가 지복을 잔 거지 뭐. 아주 쌤통이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남자친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알아들었는지 창피하며 얼굴까지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하지만 저도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바로 영어로 되받아 쳐주었으니까요. 제 정체를 밝히며 미국 업체들과 일하면서 다년간 다져온 저의 영어 실력으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죠. 쌤통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듣자 하니까 거지 같아서 못 들어주겠어. 누가 영어를 못하긴 한다는 거야? 두 사람 창피할까봐 가만히 있어줬더니 그것도 모르고 아주 사람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욕이나 하고 두 사람 다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제가 영어로 두 사람에게 답을 해주자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모두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냐? 언니가 어떻게 영어를... 그깟 영어 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말을 하나요? 요즘 너도 나도 할 줄 아는 게 영어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꾸 누구 보고 능력 없는 그림쟁이라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아직 제 소개를 안 드려서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셨죠? 아, 제가 저희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 명함을 준다고 해도 두 사람이야말로 무식하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 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건넸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줘도 제가 일하는 그림 분야에 대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나 신우나 제 정체를 파악할 리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제가 어떤 그림을 작업을 했는지 말하면 알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단지 고졸의 영어를 못할 거란 생각에 무시하며 무식하다고 이야기했으니 똑같이 말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제 홈페이지와 해외에 실린 제 작품 기사들 몇 개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와 다르게 제가 누군지 밝히자마자 신우는 소스라치게 놀랐으니까요. 대부분의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는 본인 이름보다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었고 저 또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명함에 적힌 닉네임을 보고 예비 신우이가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당황한 건지 예비 신우와 시어머니 모두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서, 설마 지금 이 유명한 작가분이 언니란 소리예요? 딸, 그게 무슨 소리냐? 저것이 유명한 작가라니. 그럼 저것이 뭐라도 된다는 거야? 엄마도 내가 그림 좋아해서 그림책이랑 일러스트들 모으는 거 알고 있지? 이 작가분 한국이랑 미국에서 유명한 엄청 잘 나가는 작가라고. 그림 그리는 내 친구 말로는 그림 한 장 그려주는 것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아파트 한 채 값은 벌 거라고 했다고. 나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작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 어떡하면 좋지? 그 유명한 작가분이 바로 저 언니라는데? 내가 이 작가분 좋아해서 일러스트 집도 사놨단 말이야. 오빠네 회사에서도 이 작가님이랑 콜라보로 일한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그게 언니였나 봐. 뭐라고? 저것이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작가였단 말이야? 제 정체를 설명할 필요도 없던 것이었죠. 제 명함을 두 사람에게 건네자마자 예비 신우가 저를 알아보았으니까요. 제 정체를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한테 여러 번 크게 실수한 게 있으니 아차 싶으면서 수습하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매달려도 어머니 아드님이랑 헤어지게 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하도 어머니랑 신우분께서 경우가 없고 유난이라 질려서 어머님 아드님이랑 결혼할 수 없으니까 정리하겠다고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건데. 저 상혁 씨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할 말 끝났으니 저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러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맞아요, 새언니. 제발 우리 오빠랑 헤어지지 말고 결혼해주세요. 저 오래전부터 언니 팬이었단 말이에요. 아가, 가지 말아다오. 제발 우리 상혁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어머,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저야말로 제 능력이면 어머님 아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요. 됐으니 상혁 씨 수준에 맞는 대졸의 영어 잘하는 좋은 며느리 얻어서 잘 살아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혁 씨 조건이 저에 비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거 있죠?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저보다 한참 딸리는 조건의 어머님 아드님, 저랑 결혼할 사람으로 탈락입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의 집을 나오기 위해 일어섰죠. 그리고 저를 붙잡으려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미국 업체들이랑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영어 잘한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야말로 영어 발음이랑 억양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그지 같거든요. 구린 발음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게 들어주기 힘들 정도야. 그러니까 두 사람 어디 가서 영어 할 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더 쪽팔리니까.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기 전에 두 사람 한글부터 제대로 배우고. 아줌마, 저번에 신춘문예 참가한다고 글 쓰는 거 보니까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은영이 너는 그런 네 엄마 한글 틀린 것도 옆에서 보면서도 모르더라? 게다가 나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상혁 씨한테 들으니 아줌마는 중졸이시라면서? 그리고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잘난 척하던 은영이 너 유명하지도 않은 미국 대학 다니다가 공부하기 힘들다고 졸업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그러니까 어차피 은영이 너도 나처럼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었네.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굴 무시해? 니들이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미국에서 좀 살다 왔다고 겉만만 잔뜩 들어서 꼴값 떨지 말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한국말을 해 이것들아. 아이고 아까워. 내가 내 복을 찾네. 돈 잘 버는 유명한 작가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둘 수 있었는데 내가 아주 죄를 뿌렸어. 엄마, 쪽팔리게 이게 뭐야? 이제 그만하지 못하겠어? 엄마 때문에 다 끝났다고. 아이 그래도 어떡하느냐. 새아가가 너랑 헤어져도 아쉬울 게 없겠지만 나는 아쉬운 게 많단 말이다. 어디 가서 저런 대단한 며느리를 구해. 오빠, 오빠가 가서 언니 좀 잡아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돌아달라고 붙잡으라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뭐라고 그러던 바로 그 집을 나와 버렸죠.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를 말리던 남자친구는 뒤늦게 저를 뒤따라 나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오늘 일을 보며 제가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괴롭힘당한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 저를 놓친 게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며 만나기 위해 애를 썼지만 받아줄 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서 지금 하는 행동이 범죄인 사실도 모르냐고요. 무식한 경우 없는 행동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하거나 저를 찾아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고 말해주었죠.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도 이야기해 다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못하도록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를 알던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저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는 집을 나왔다고 해요. 더는 무식한 엄마 곁에서 살 수 없다면서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충격 때문인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어 예비 시아버지께서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많이 고생 중이라 합니다. 신우는 계속해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살며 대학에 잠깐 다녔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연봉을 부르며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다가 넣는 족족 전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 잘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계속해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지인이 생일이라 초대를 받아 놀러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잘 나가는 사업가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첫눈에 저를 보고 반해서 지인에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해요. 얼마 전 남자친구 부모님도 만나 뵙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미대 교수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한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 아버지도 저에게 잘해주시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고졸이라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저랑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근히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결혼까지는 좀 더 사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말이에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점은 사람의 인격은 배움의 정도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영어를 아무리 능숙하게 잘한다고 한들 마음의 배움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마음을 망치며 다가온 행운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학력이 어떻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 사람 하나하나 우리 모두 전부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저도 자만하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물론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좋은 그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이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